매일 드시는 두부 혹시 잘못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최근 의학계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두부를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대로 드시면 오히려 보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꼭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갱년기 여성에게 보약과도 같은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폐경학회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갱년기 증상을 크게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부의 영양 성분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무려 8.1g이나 들어있어 달걀보다도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칼로리는 100g당 76칼로리로 매우 낮아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완벽한 식품입니다. 최근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매일 100g씩 섭취한 그룹에서 체지방은 감소하고 근육량은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복부지방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죠. 또한 두부에는 항산화 물질인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부의 뛰어난 효능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두부를 조리할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열 처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미나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두부의 소화 흡수율입니다. 두부는 콩을 가공한 식품이지만 일반 콩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되어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칼슘 함량도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부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찌개나 국은 물론 샐러드나 스무디의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식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부를 이용한 디저트나 베이킹 레시피도 인기를 얻고 있어 건강한 식생활을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두부를 먹으면 없어지는 질병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매일 드시면 사라지는 첫 번째 질병은 고혈압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진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부 섭취가 혈압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부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것이죠. 실제로 매일 두부를 섭취한 고혈압 환자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mmHg 감소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50대 이상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4회 이상 두부를 섭취한 그룹에서 골다공증 발생률이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심장병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두부의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유방암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 결과 두부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35% 낮았다고 합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두부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두부를 섭취한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효과가 있는 두부이지만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과 두부의 조합이 왜 좋을까요? 대한영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두부의 단백질 흡수율을 최대 2.5배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들기름에 포함된 알파리놀렌산은 두부의 이소플라본 흡수를 도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들기름은 두부를 조리할 때 살짝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1큰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했을 때 두부의 철분 흡수율이 단독 섭취 때보다 85% 증가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두부의 식물성 철분을 체내에서 쉽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빈혈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표고버섯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과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일반 섭취 때보다 6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두부의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 건조한 표고버섯을 활용하면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네요. 이런 식품들과 함께 섭취할 때는 조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고온으로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중간불에서 살짝 데치거나 국물에 넣어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된장국에 두부와 이 세 가지 재료를 함께 넣으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세 가지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커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부와 커피를 함께 섭취하면 두부의 철분 흡수율이 최대 8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과 타닌 성분이 두부의 철분과 결합해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은 빈혈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부를 드신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팀의 발표에 따르면 탄산음료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두부의 칼슘 흡수가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합니다. 탄산음료의 인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탄산음료의 당분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술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의 효과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술과 함께 두부를 자주 섭취하면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두부를 드신 날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두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하루 중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조리해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두부의 최적 섭취 시간과 올바른 조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해드릴 황금 시간대에 두부를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니 꼭 주목해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두부의 최적 섭취 시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두부는 아침 식사 시간,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최대 40%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섭취 시간은 운동 후 30분 이내입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연구 결과 운동 후 30분 이내에 두부를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일반 섭취 때보다 65%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걷기나 가벼운 요가 후에 두부를 드시면 근손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두부를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에 따르면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이소플라본이 최대 70%까지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조리 온도는 160도 이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부의 보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시는데 이는 영양소 유실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국립식품연구원에 따르면 개봉한 두부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키친타월로 감싸주면 수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 손질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리 전 두부는 15분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조리하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영양소 파괴가 심해집니다. 또한 두부를 자를 때는 반드시 가로로 먼저 자른 뒤 세로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부가 덜 부서지고 수분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특별한 두부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분당 서울대병원 영양팀과 한의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기본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부 1모, 들기름 1큰술, 표고버섯 2개, 브로콜리 반송이, 거기에 우리 몸에 좋은 견과류 1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두부를 고르는 것입니다. 두부를 살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조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부는 15분간 상온에 두었다가 가로 세로 3cm 크기로 자릅니다. 이때 키친타월로 물기를 살짝 제거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두부가 부서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양념장 만들기입니다. 들기름 1큰술에 다진 마늘 반 스푼, 참깨 약간, 된장 반 스푼을 넣어 섞어주세요. 이때 된장은 발효된 것을 사용하면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얇게 썰어서 팬에 살짝 구워주고 브로콜리는 작은 송이로 나눠 살짝 데쳐줍니다. 이때 브로콜리는 1분 이상 데치지 마세요.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두부는 팬에서 중간 불로 살짝만 구워주세요. 겉면이 살짝 노릇해지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준비한 양념장을 뿌리고 구운 표고버섯과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여주면 완성됩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재료의 영양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합으로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어 피부 탄력 개선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두부를 섭취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두부를 섭취하고 바로 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두부 섭취 직후 격렬한 운동을 하면 소화장애는 물론 영양소 흡수가 7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섭취 후 30분에서 1시간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둘째, 두부를 먹고 바로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차가운 음료는 두부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두부를 저녁 늦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수면의학센터의 연구 결과 취침 2시간 이내에 두부를 섭취하면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가열은 두부의 이소플라본을 파괴하고 영양소 손실을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채로 가열하면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다섯째, 두부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이라고 한 끼에 200g 이상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간장이나 소금에 절인 두부를 오래 두고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부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소도 함께 손실됩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 혈압 상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50대 이상 여성 5,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것인데요.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3개월 차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고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은 25%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 탄력도가 22%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6개월 차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골밀도가 평균 8% 증가했고 체지방은 오히려 4kg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1년 차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구 참가자의 82%가 혈압이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고 무려 76%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꾸준히 드셔야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는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